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리는 켄치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공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센트럴 뱅크 미팅이 있고 물론 중요하게 난팜도 있지만 센트럴 뱅크 미팅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어닝도 사실은 다른 대기업들의 어닝이 좀 준비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미팅이 여러 개 있었죠. 뱅크 오브 캐나다도 있었고 ECB 미팅도 있었고 유럽 중앙은행 미팅도 있었고 뱅크 오브 재팬 미팅도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걸 이제 리캡을 하자면 뱅크 오브 캐나다는 사실은 원래 그전에 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을 거라고들 이제 마켓에서 예상을 했는데 50 베이시스 포인트만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글로벌 이코노미 뭐 둔화 조짐들이나 경기 둔화 조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상폭을 좀 예상보다 적게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스틸 스테이먼 상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낮은 폭으로 인상을 했고 다음번 미팅에서는 그 워딩을 보면은 뭐 could be larger than normal or normal size hik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폭으로 다음 미팅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계속 금리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상보다 좀 큰 폭으로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either way 갈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데이터 디펜던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건 아닌데 아마도 그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수준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기조는 다른 중앙은행들도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다들 딜레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체적인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CB 같은 경우 예상대로 75 베이스 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입장에 따르면 over the next several meeting 계속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ECB 역시 meeting by meeting basis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ECB 입장에서도 미리부터 어떤 커미먼트를 가진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나 경기 진행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금리 인상 폭이나 그 속도를 플렉서블하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죠. 지난 9월에 9.9%였고 10월 넘버가 CPI 넘버가 9.8% 전년 동기 대비 9.8이 나왔으니까 뭐 약간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렇지만 경기 둔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중앙은행들이 다들 좀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한 그런 기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기대했던 거는 달리 레이트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사실상 제로 금리, 네거티브 금리 상태인데 유지를 했고 일본의 국채 10년물 국채 일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JGB 0.25% 정해 놓은 거에 캡을 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 캡을 없애거나 뭐 상향 조정할 거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일부의 예상도 있었지만 뭐 그것과 상관없 그거 그 예상대로 하지 않고 그냥 현재 레이트과 그 JGB 10년물 캡을 갖다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현 상태로.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포캐스트는 올렸고요. 그로스 포캐스트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 낮지만 한 3% 선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지한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선진국들의 중앙은행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체 글로벌 금융 시장에 약간 시한폭탄 같은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고 아무튼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현재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그 금리 격차가 점점 커진 상태죠. 최근에 엔화 약세가 가속화된 것도 그 금리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좀 위험한 부분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인제 다른 중앙은행들의 미팅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RBA 미팅이 있고요. 호주 중앙은행 미팅이 있고 지금 예상은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팅에서 한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25 베이스 포인트만 올리면서 사실은 서프라이즈를 했죠.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 관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인상 폭을 지난 미팅에서는 예상보다 지금 낮게 가져갔고 그래서 그 연장선 속에서 인제 이번 주 미팅에서도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3 분기 CPI 넘버가 예상했던 7% 보다 높게 7.3%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미팅에서 의외로 금리 인상 폭을 예상보다 적게 가져간 것과 반대로 3 분기 CPI 넘버가 훨씬 더 스트롱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25 베이스 포인트에서 높게 50 베이스 포인트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고 중앙은행들이 보통 발표하는 가이던스나 그 스테이트먼트 상의 워딩을 시장은 아마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는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가장 인제 중요하게는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FOMC 미팅이겠죠. 연준이 인제 수요일 날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레이트 디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인제 4% 타겟이 되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팀 미러스라는 분이 계신데 페드 위스퍼러로 통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페드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가장 많고 그쪽의 복심을 가장 잘 읽는 뭐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아직 데이터 디펜던한 상태가 아니고 이번 주 미팅에서 얘기되고 있는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9월 중 CPI 넘버가 8.2%로 상당히 높게 나왔죠. 전달에 아마 8.3에서 역시 0.1% 정도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코어 CPI 넘버 같은 경우는 8월 중 6.3%에서 9월에 6.6%로 오히려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맨데이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특별히 지금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약간 언급했지만 피벗에 대해서 그 팔러지 피벗에 대해서 늘 언급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나 리세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행보나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관측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고용시장 넘버들이 좋게 나왔고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날 라운판 페이롤 넘버가 나올 예정이지만 그거 역시 좀 스트롱하게 계속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예상대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미팅이 있고요. 예상은 75 베이스 포인트 역시 인상 예상이 되고 있고, 영국의 인플레는 사실은 더 높죠. 9월 중에는 9.9였고 9월에는 10.1%로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좀 높게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경기 둔화나 불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한 그런 문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빅테크 컴퍼니들이 어닝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닝을 넷플릭스 말고는 지금 다들 좀 미스하고 있는데, 구글도 매출 전망도 하향 조정했고, 어닝스 퍼 쉐어도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1.25 대비 1.06으로 나왔고, 메라 같은 경우도 1.88 대비 1.64로 나왔고, 그리고 메라 같은 경우는 그 가상현실 부분 개발하는 쪽에 비용이 지금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로스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지금 좀 주가도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2023년에는 오히려 로스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데미지가 많이 난 상태고, 아마존은 EPS는 예상치를 비트하긴 했지만 4분기 세일즈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예상했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155 빌리언에서 지금 140, 148 빌리언 정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아마존 주가도 사실 좀 타격을 입었죠. 지금 그런 상태고, 이번 주에는 뭐 다른 기업들, 대기업들이 또 이번 주에도 어닝을 발표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많이 아는 이름들만 우선 보시면 AIG, 에어비앤비, AMD, 우버, 로빈훗, 엠전, 코인베이스, 페이팔, 스타벅스 등등이 이번 주에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들 주가가 반응을 할 테고, 이들 주가 반응에 따라서 인덱스도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역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연준의 미팅까지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나운펌 페럴 넘버가 있기 때문에 발러틸리티가 계속될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러틸리티가 높을 수 있는. 데이터 일선에서는 몇 가지 언급을 했지만, 차이나의 PMI 넘버가 아마 주말께 나왔을 테고, 유럽 쪽에 옥토버 CPI 넘버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인플로이먼트 넘버가 뉴질랜드, 저머니, 캐나다의 인플로이먼트 넘버를 비롯해서 중요하게는 미국의 이제 인플로이먼트 넘버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죠. 금요일 날. 그게 이제 난방 페이롤 넘버인데,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한 220,000 정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된 것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넘버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도 마켓이 또 볼러틀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는 살짝 3.5에서 3.6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런트에서는 중요하게는 미국의 다른 나라들의 지금 인플로이먼트 넘버하고 유럽의 CPI 넘버, 미국의 나운펌 페롤 넘버, 이렇게 중요한 넘버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어닝 일선에서도 지금 대기업들 위주로 어닝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수요일 날 특별히 이제 연준의 레이트 디시전 미팅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발러트할 수 있는 위기고, 마켓이 추가적인 약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